아버지, 혼주석에 꼭 앉아주셔야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신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버지, 신부 어머니가 엄마예요. 제 친엄마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라니? 맞아요. 제 친엄마요. 그럼 수민이가 정희의 딸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6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성호는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죠. 퇴직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1월 말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성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32평 공간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66세,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때로는 너무 넓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성우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적막한 집안에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거든요. 뉴스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공방, 경제 지표 발표, 날씨 예보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밥을 데워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식사란 늘 이런 식이었죠. 처음엔 제대로 차려 먹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찮아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가 상에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런 정성스러운 식사가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8시가 되자 성우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 상하이에 낡은 운동화까지 매일 똑같은 차림새였어요. 아침 산책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죠.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벤치마다 앉아있는 동년배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는 할머니들까지. 성우는 이 모든 풍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공원에는 이미 몇 명의 동년배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기판 앞에 앉은 박노인과 최노인이 성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우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요새 잠이 없어서 말이에요. 박 형님도 벌써 한 게임 하셨나 봐요. 최 형님이 오늘따라 실수가 많아서 금방 이겼네요. 하하. 성우는 장기판 옆에 앉아 구경했어요. 이들과 어울린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죠. 모두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게 살고 아내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몸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시거나.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더욱 소중했어요. 박노인은 75세로 성우보다 9살이나 많았지만 정정했어요. 아들 셋을 모두 의사로 키워놨다고 자랑하곤 했죠. 최노인은 72세로 전직 교사였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논리적이라 장기를 둘 때도 신중했어요. 최영님, 어제 손자가 왔다며요? 어떻더라고요? 아, 그 녀석 말이에요? 대학교 2학년인데 할아버지 보러 왔다고는 하지만 용돈 달라고 온 거죠 뭐. 그래도 얼굴이나 보여줘서 고맙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모두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혼 준비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거든요. 그마저도 통화는 길어야 10분 정도였죠. 장기를 두면서도 성호의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윤정이 20년 전에 자신을 떠나간 전처였죠. 꿈속에서 정희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30대 초반 결혼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미안하다는 말도 원망하는 말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성우가 뭔가 말하려 하면 꿈에서 깨어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성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젠 지난 일이야. 지난 일. 하지만 정말 지난 일일까요?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감정들은 무엇일까요? 분노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랑일까? 성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성호 씨, 성호 씨. 박노인의 부름에 정신을 차린 성호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멍하니 있었네요. 장기 둘 차례인데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요새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성우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정의에 대한 기억은 성우에게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었으니까요. 1시간 정도 장기를 두고 담소를 나눈 후 성우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단풍이 거의 다 떨어져서 나무들이 앙상해 보였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성우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문득 준호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정희와 함께 이런 공원에서 준호를 데리고 놀아줬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성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또다시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컵라면 하나와 김치, 그리고 어제 사다 둔 우유 한 팩.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들은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오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먼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빨래를 개켜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집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다만 가끔씩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성우는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생일, 첫 걸음마, 초등학교 입학식. 하나하나 펼쳐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정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희의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성우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뉴스들이 흘러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밤이 되자 성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별다른 일이 없는 한말입니다. 성우는 이런 평온한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큰 걱정거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가져올 소식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람과의 재회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유난히 흐렸어요. 회색빛 하늘이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들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의아해했어요. 택배도 주문한 게 없고 이웃과 왕래도 거의 없었거든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전화도 안 하고.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성호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준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커피 타줄까? 아니면 차라도 한 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배어 있었어요. 성호는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2살이 된 준호는 어느덧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신중해?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성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결혼을 미루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준호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봐요. 정말이야? 언제부터 만났던 거니? 2년 정도 됐어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수민이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성우는 기쁜 마음으로 준호의 말을 들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반쪽을 찾았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라. 아버지가 봐야지. 네, 곧 모시고 올게요. 그런데 아버지, 결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다음 달? 그럼 12월 중순이네. 좀 급하지 않나? 수민이네 가족 사정상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성우는 궁금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혼주석에 앉아주셔야 해요. 신부 쪽 부모님도 오시거든요. 물론 당연한 일이었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혼주석에 앉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신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성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문제는 없는데. 그냥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하다니? 무슨 소리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신부 어머니가 엄마예요. 순간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신부 어머니가 엄마라고요? 그럼 설마. 잠깐,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라니? 윤정이 엄마요. 제 친엄마.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윤정이. 20년 전에 자신을 떠나간 그 여자가 신부의 어머니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럼 수민이가 정희의 딸이라는 얘기야? 네. 수민이는 엄마가 재혼하신 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는 혈연 관계가 없어요. 성우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자신의 전처의 의붓딸과 결혼한다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수민이와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알았어요. 처음엔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럼 정희도 알고 있다는 거네? 네. 엄마도 아시고요.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수민이와 저를 보시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성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들의 결혼은 기쁜 일인데 그 상대방이 하필 정희와 연결되어 있다니. 아버지, 괜찮으시죠? 너무 놀라셨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이 중요했어요. 괜찮다. 네가 좋다면 아버지도 찬성한다. 정말요?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정희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과 재혼하셔서 잘 지내고 계세요. 수민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우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결혼식 때 정희도 온다는 거지? 네, 당연히 오셔야죠. 혼주석에 아버지랑 나란히 앉으셔야 하고요. 혼주석에 나란히. 성우는 상상만 해도 어색했어요. 20년 만에 전처와 마주 앉아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본다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아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내 결혼식인데 아버지가 빠질 수는 없지.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하시던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아버지가 오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희도 긴장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성우는 약간의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만 어색해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민이는 어떤 아이니? 정말 착하고 예뻐요.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성격도 온순하고 일도 잘해요. 준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수민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성우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빨리 데려와라. 아버지가 직접 봐야겠다. 네, 이번 주말에 모시고 올게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시간이 꽤 흘렀나 봐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봐야겠어요. 수민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성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다니. 기쁘면서도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도 놀라웠지만 정희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우는 정희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가끔씩 꿈에 나타나는 정희의 모습이 그걸 증명했어요. 이제 꿈이 아닌 현실에서 정희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성우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만남이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12월 15일 드디어 준호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성우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설쳤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거든요. 오늘 정희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6시 성우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헤어 토닉까지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해 보였어요. 옷장에서 검은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것이지만 거의 입지 않아서 새 옷 같았어요. 흰 셔츠에 은색 넥타이까지 매니 제법 근사해 보였죠. 성우는 한 번 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 이제 가자.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선 성우였습니다. 결혼식장은 강남에 있는 대형 웨딩홀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정희를 만난다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친척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성우는 안내데스크에서 혼주 리본을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혼주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성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여자, 바로 윤정이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연보라색 한복이 우아하게 어울렸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정희도 성우를 보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히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그리고 어머니도. 준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신랑답게 매우 근사한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멋지구나. 성우가 말하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성우와 정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아무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성우가 어색하게 말을 흐렸어요. 정희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준호와 수민이의 날이니까요. 그때 신부 수민이 들어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성우는 처음 보는 며느리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수민아. 정말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수민은 수줍게 웃으며 정희 옆에 섰어요. 모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식장으로 가볼까요? 준호의 말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성우와 정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걷게 되다니 정말 기묘한 기분이었어요. 식장에 들어서자 많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주석은 제단 앞 가장 좋은 자리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와 정희는 나란히 앉았어요. 많이 왔네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준호가 인기가 많나 봐요. 수민이도 친구들이 많거든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어색함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게 신랑 아버지랑 신부 어머니래. 그럼 전처끼리 만난 거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성우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정희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준호가 먼저 입장했어요. 그 뒤를 이어 수민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민의 아버지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어요. 정희의 현재 남편이겠죠. 성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저 남자가 정희와 함께 살고 있다니 이상하게 질투심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제단에 섰고 주례자가 혼인 서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자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준호와 수민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 순간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앉은 정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성우와 정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성우는 깜짝 놀랐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어색했습니다. 포토그래퍼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혼주분들은 신랑 신부 양옆에 서세요. 성우는 준호 옆에, 정희는 수민 옆에 섰어요. 그리고 정희의 남편도 함께 섰죠. 카메라를 보며 웃으라고 했지만 성우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순간이 사진으로 남겨진다니 정말 기묘한 일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죠. 촬영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성우와 정희는 주최 측 테이블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어색함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음식이 맛있네요.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음식 맛은 전혀 모르겠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많이 컸죠? 그러게요.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다니. 시간이 참 빨라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하객이 다가왔어요. 준호의 대학 동창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신랑 부모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어요. 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이 이혼하신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순간 성우와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네요. 전처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하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어떤 기분이세요? 성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날이니까 조용히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정희의 차분한 대응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도 정희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편이었죠. 다행히 그 하객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웬 드라마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전처끼리 혼주석에 앉아 있다니. 성우는 귀가 따가웠어요. 정희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피로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성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해둘 걸 그랬네요. 준호가 미안해하자 성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래도 불편하셨을 텐데. 준호야, 오늘은 내 날이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라. 정희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수민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인사하러 갔어요.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호 씨, 2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네, 앞으로 자주 얼굴 보게 될 텐데. 잘 지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성호는 그런 정희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게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죠. 정희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성호는 왠지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모든 걸 지워버린 걸까요? 그런데 20년 동안 소식 끊고 살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성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죠. 20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정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충분하다고요? 네. 서로 다른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성우는 정희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말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여기서 이런 얘기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 성우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지난 일일까요? 자신에게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인데. 성우 씨도 이제는 놓아주세요. 놓아주라고요? 네.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냥 아이들 때문에 가끔 마주치는 사이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정희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성우에게는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우는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직도 정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대화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성우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참 쉽게 말하는군요. 20년 전에 떠날 때도 그렇게 쉽게 떠났잖아요. 성우 씨, 아니, 정말 궁금해요.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언제 하겠어요? 또 20년 기다려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수민아.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수민을 맞았어요. 성우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을 뿐이야. 정말요? 응. 아버님도 괜찮으시죠? 정희가 성우를 쳐다봤어요. 성우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다른 테이블 인사하러 가볼게요. 수민이 가고 나자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아까의 대화가 중단된 채로 말이죠. 피로연이 끝날 무렵 양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신랑 신부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의 남편이 성호에게 인사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성호도 예의상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정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어요. 준호와 수미는 양쪽 가족을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두 사람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아니야, 고생이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성호가 말하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수민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모든 일정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와 정희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정말 간단한 인사였어요. 2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 담담한 헤어짐이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정희를 다시 만났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정희는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린 것 같았어요. 과거에 대한 미련도 후회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성호만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양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정희의 차분한 모습, 냉정한 말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무관심한 시선까지. 정말 끝난 거구나. 성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희를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말이죠. 과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성우는 알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희와의 만남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 차분하고 냉정했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성우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탓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적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성우는 궁금한 마음으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성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유학 갈 때 준호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성우는 조급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유학이 어쨌다는 거니? 아버지가 아닌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순간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호의 유학 비용을 정의가 됐다고요? 뭐라고?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 사정이 어려우신 걸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성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성우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준호에게 유학비를 대줄 여력이 없었죠. 그럼
그 돈을 정희가? 네. 1년간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지원해 주셨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준호가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전처의 도움이었다니.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 자존심 상하실까 봐서요. 엄마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성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일을 정희가 대신 해줬다니. 그것도 이혼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네. 가끔씩 안부 인사 정도만요. 엄마도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성우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수민이를 만난 것도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났고 엄마 딸인 줄은 나중에 알았어요. 준호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성호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아버지가 힘드신 상황이었잖아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받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셨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 성우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처의 도움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였죠.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았을 텐데. 무슨 방법이요? 그때 아버지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준호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당시에는 준호의 유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네. 네. 죄송해요. 성우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정희에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던가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준호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만 하셨죠. 성우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희가 왜 그런 도움을 줬을까요? 준호에 대한 모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 지금 말하는 거니? 결혼식 때 아버지와 엄마가 어색해 하시는 걸 보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요. 준호의 말을 듣고 보니 결혼식 때 정희의 태도가 이해가 됐어요. 정희가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미 준호를 통해 성호의 근황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걱정? 네. 건강은 괜찮으신지, 너무 외롭지는 않으신지. 성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결혼식 때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내가? 네. 결혼식 때 엄마를 보시는 눈빛이 뭔가 복잡해 보이셨거든요. 성우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니. 아니다. 그냥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야. 정말요? 준호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어요. 성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아버지한테 숨기는 일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혹시 엄마와 다시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뭐라고?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소리인가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두 분 다 혼자 사시잖아요.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재혼하신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성우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희가 과부가 됐다는 소리였거든요. 언제? 3년 전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성우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정희가 혼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정희도 혼자 사는 거야? 네. 수민이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하셨대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성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희도 자신처럼 혼자 살고 있었다니. 갑자기 결혼식 때 정희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야, 정말이에요. 두 분 다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성우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과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거든. 끝났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은 순진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성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준호의 유학비를 정희가 댔다는 것, 정희가 과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정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성우는 정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가 떠난 후 성우는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정희가 준호의 유학비를 댔다는 것, 그리고 정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금세 깨어났어요. 꿈에서도 정희가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젊은 모습이 아니라 결혼식 때 봤던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꿈속에서 정희는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하려 할 때마다 꿈에서 깨어났죠. 아침이 되자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박노인과 최노인과 장기를 두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성우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성우는 멍하니 장기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성우는 대충 둘러댔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요. 더구나 전처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죠.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성우 씨도 건강 잘 챙기세요. 최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성우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새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던 정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연 정희도 자신처럼 외로워하고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전화를 하다니. 성우는 의아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녁에? 네, 수민이랑 같이요.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우는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또 무슨 놀라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저녁 7시 성우는 분당의 한 레스토랑에서 준호와 수민을 만났습니다. 수민은 결혼식 때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에 자연스러운 미소까지 정말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민아. 잘 지냈니? 신혼생활은 어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 오빠가 잘해줘서 행복해요. 수민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우는 그런 수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메뉴를 고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만난 이유가 있어요. 응? 수민이가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있대요. 성우는 수민을 바라봤어요. 수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정희 말이니? 네. 사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성우는 의외였어요. 결혼식 때 봤던 정희는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직접 연락드리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성우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희가 자신을 궁금해 한다니. 그래서 혹시 아버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민의 제안에 성우는 당황했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이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얘기라니.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다 혼자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성우는 머뭇거렸어요. 정희를 다시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집에 갔더니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네.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만나자는 거니? 자연스럽게요. 저희가 중간에서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성우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도 많이 외로워하세요. 수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롭다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시는데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옛날 얘기? 네. 준호 오빠가 어렸을 때 얘기요. 아버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성우는 놀랐어요. 정희가 과거를 그리워한다니. 결혼식 때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니? 네. 특히 준호 오빠 첫 생일 때 얘기를 자주 하세요. 아버님이 케이크를 준비하셨던 일이랑 함께 사진 찍었던 일까지. 성우는 그 기억이 생생했어요. 준호의 첫 생일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거든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셋이 함께 축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희가 준호를 안고 있고 자신이 촛불을 켜주던 모습까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셨는지도 자주 말씀하세요. 성우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희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세요. 준호가 간청했어요. 만나서 뭘 하겠니? 그냥 얘기나 좀 하시고요. 옛날 얘기도 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물어보시고요. 성우는 고민이 됐어요.
정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거든요. 혹시 정희가 만나자고 했니? 아니요. 저희가 제안하는 거예요. 수민이 대답했어요. 그럼 정희는 모르는 거네? 일단은 그래요. 아버님께서 괜찮으시다고 하시면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요.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을 만나는 걸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버님, 어떠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다.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준호와 수민이 동시에 기뻐했어요. 네. 대신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편안한 곳에서 차나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주말? 네. 토요일 오후쯤에 어떠실까요? 성우는 긴장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그럼 장소는 저희가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드디어 정희와 단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20년 만의 말이에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정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우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66세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이었어요. 정희가 보기에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늙었다고 생각할까요?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주말이 기다려지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피할 수는 없었죠. 밤늦게까지 성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희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과연 이 만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될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성우는 준호가 알려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어요. 추억의 거리라는 이름도 오늘 만남에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회색 스웨터에 어두운 색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까지. 거울을 몇 번이나 보며 옷차림을 점검했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맞아주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아서 조용했죠.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면서 성우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왔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서 오세요. 카페 직원이 메뉴를 갖다 줬어요. 성우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셔도 입맛이 없었어요. 2시 반이 되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 정희가 서 있었어요. 정희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어요. 카페 안을 둘러보던 정희가 성우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는 어색하게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정희는 성우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좀 일찍 왔어요. 저도 사실 10분 전에 왔는데 밖에서 좀 망설였어요. 정희의 솔직한 말에 성우는 조금 안심됐어요. 자신만 긴장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뭐 드실까요? 카페라테 주세요. 성우가 주문을 하러 가는 동안 정희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성우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네, 준호가 잘 골랐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20년 만의 만남이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성우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얘기 들었어요. 유학비를 감사합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시 상황이 어려우셨잖아요. 정희의 이해심 있는 말에 성우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성우 씨 자존심 상할까 봐서요. 자존심. 성우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거죠. 준호가 잘 자랐어요. 성우 씨가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희 씨가 더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준호의 인격은 성우 씨를 닮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희의 말에 성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이 지나도 정희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행복하셨어요? 재혼하신 분과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름대로요.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성우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성우는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어요. 혼자 사는 게 어떠세요? 익숙해졌어요. 성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처지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 말이에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준호 첫 생일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때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성우 씨가 케이크 사오느라 늦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해요. 가게를 몇 군데나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결국 예쁜 케이크를 사왔잖아요. 준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두 사람은 그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20년 만에 함께 웃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성우가 말했어요. 정희도 동의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그때 왜 떠났어요? 성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유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성우 씨는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저는 혼자 준호를 키우는 기분이었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서로 어렸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성우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정희의 이해심에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눴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 씨,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우는 급하게 말을 돌렸어요.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성우 씨, 저희는 그때 갑자기 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주변을 봤어요. 카페 다른 테이블에서 생일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해 보네요. 네, 좋았어요.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만나길 잘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헤어질 때 정희가 말했어요. 성우 씨,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성우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드디어 정희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2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희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우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정희와의 만남 이후 성우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문자를 주고받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정희가 보낸 문자를 보며 성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단순한 일상 얘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졌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정희 씨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성우도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20년 만에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다음 주가 할아버지 기일인데 성묘 갈 때 어머니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성묘에 정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괜찮다고 하면 좋지. 정말요? 그럼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성묘 당일 네 사람은 함께 경기도 광주의 선산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호와 수민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성우와 정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묘소에 도착해서 벌초를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정희도 자연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성우는 그런 정희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결혼했어요. 며느리도 데려왔고요. 성우가 아버지 묘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정희도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준호를 많이 아꼈거든요. 저도 기억해요. 준호 돌 때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준호와 수민도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어요. 성우 씨, 오늘 같이 와서 좋았어요. 저도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새 집에서 처음 맞는 가족 모임이었어요. 수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받으며 네 사람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수민이가 솜씨가 좋네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수민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원래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어요. 마치 예전처럼 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후 정희와 성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차를 마셨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성호 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의 세월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 네, 저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정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성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20년 전과는 다르겠지만 지금의 우리로 말이에요. 성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준호와 수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행복해 하세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준호 부부와 가까운 친척들 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수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희도 성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성우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우 씨,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희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으며 성우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따뜻함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성우는 공원에서 박노인과 최노인을 만났어요. 성우 씨,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혹시 새 식구라도 생기셨나요? 박노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성우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네, 재혼했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최노인이 박수를 쳤어요. 성우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전처와 다시 결혼하게 되다니 마치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친구들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정희도 환하게 웃었어요. 성우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66세와 64세, 이제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몇 달 후 수민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준비하세요. 준호가 기쁜 소식을 알렸을 때 성우와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이야? 성우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할아버지세요. 그날 밤 성우는 정희와 함께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가 생기다니 꿈만 같아요. 정말 기뻐요. 준호가 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우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20년 전에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았고 곧 손자도 만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성우 씨. 정말 행복해요. 저녁 산책을 나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말이에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걸 성우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66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과 가족,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손자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이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